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딱 한 번,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아무리 황당해도 상대가 무조건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대신 그 능력을 한 번 쓰는 순간 남은 하루 동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이 능력이 생기면 전세 사기범도 보이스피싱범도 더 이상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집은 근저당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 한 번이면 오늘 하루는 다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매일 딱 한 번뿐인 그 기회를 사기에 써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기꾼들조차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 상상이 되시나요? 이 능력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생긴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엔 다들 거짓말이 줄어드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 한 번의 거짓말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 시작했고, 그러자 서로를 믿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대화조차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늦잠 잤어 라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진짜 늦잠일까? 아니면 오늘의 거짓말을 벌써 써버린 걸까? 이제 사람들은 거짓말 자체보다 거짓말의 타이밍을 분석하는데 더 몰두하게 됐어요. 회사 풍경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는 야근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지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쓴 건가? 아무도 믿지 않으니 직원들은 결국 야근을 준비하는데 정작 그날은 정말로 야근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우픈 세상이 된 거죠. 반대로 한 직원이 죄송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동료들은 그가 아직 오늘의 거짓말을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오히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줍니다. 연애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자친구가 나 예뻐? 라고 물으면 남자친구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써버리면 정작 오늘 더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해버리고 그날 저녁 연애는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평소엔 무뚝뚝했던 사람이 여기서 오늘의 거짓말을 써버리며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말하면 상대는 행복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거짓말이었나? 사랑조차 의심이 먼저인 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데 이 세상이라면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장에서 사회자가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 대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말 오늘의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축복보다 분석이 앞서는 결혼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면접장 풍경은 더 흥미롭습니다. 면접관이 우리 회사 지원 동기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지원자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쓰면 합격 확률은 올라가지만 오늘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대부분은 솔직하게 집이 가까워서 지원했습니다. 연봉이 괜찮아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면접관들도 거짓말을 아끼고 있어서 우리 회사는 워라밸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지원자는 바로 눈치챕니다. 방금 사용했네. 기업 홍보 영상보다도 못 믿는 면접이 되는 셈이죠. 정치판은 어떨까요?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세금을 낮추겠습니다 라고 외쳐도 이제 국민들은 박수치지 않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거짓말 썼네. 그러자 정치인들은 오히려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괜히 거짓말을 썼다간 하루 종일 진실만 말해야 하니 기자들이 공약 실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을 피하고 침묵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SNS도 크게 바뀝니다. 누군가 나 너무 행복해라며 웃는 사진을 올려도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립니다. 오늘 거짓말 썼네. 아직 안 썼지? 몇 시에 썼는지 인증 가능? 사람들은 사진보다 거짓말 사용 시간을 더 궁금해하고 인플루언서들은 이 제품 정말 좋아요라는 말 한마디가 광고인지 진심인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히려 오늘 거짓말 이미 썼습니다 라는 문장이 신뢰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이 숙제를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오늘 거짓말 썼니? 라고 되묻고 학생이 아직 안 썼어요 라고 답하는 순간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그럼 숙제 안 한 거네. 이제 변명조차 하나의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환자는 진단 결과보다 먼저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거짓말 쓰셨습니까?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 돈 없어라며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믿기 전에 거짓말 사용 여부부터 따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변합니다. 아이가 게임 1시간만 했어요 라고 말해도 부모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먼저 묻습니다. 오늘 거짓말 이미 썼어? 아이들은 거짓말 내용보다 사용 타이밍을 연구하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별것 아닌 거짓말을 일부러 써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오늘 아침은 밥 안 먹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먹었죠.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을 먼저 써버리면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진실만 말하게 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오전 8시에 거짓말 썼대. 그럼 오늘은 전부 진실이네.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가장 빨리 써버린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기업들도 이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출근하자마자 오늘의 거짓말 사용 완료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사소한 거짓말을 먼저 써버리고 이후 업무는 전부 진실만 말하게 됩니다. 회의는 빨라지고 보고는 정확해지며 실수조차 숨기지 않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문제는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원래도 하루에 수십 번씩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안 힘들다고 말하고, 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곧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다음에 보자고 말하면서요. 그 작은 거짓말들은 때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루에 단 한 번만 거짓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을 더 많이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워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오늘 단 한 번의 거짓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하시겠습니까?